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구촌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먼저 일본 소식인데요. 어제 취임 1년여 만에 퇴임하는 스가 요시히데의 후임이자 일본 100대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당선이 됐습니다. 임기는 2024년 9월까지 3년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차기 총리를 지명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로 뽑히게 됩니다.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 전 외부상을 포함해서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또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당간사장 대행 등이 4명이 있었는데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과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회의원 표가 기시다 쪽으로 몰리면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개표 현황을 보면 일본 자민당은 어제 오후 1시부터 중참의원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총재 선거를 실시한 결과 결선에서 기시다 전 외무상이 전체 429표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257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영 방송사인 NTV 등에서 고노 행정개혁 담당상이 무난하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고노 담당상은 당원 당호에서는 169표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국회의원 표에서 86표를 얻는데 그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자민당 내 파벌의 벽을 넘지 못했던 건데요. 여기엔 당 최대 파벌의 영향력이 큰 아베 전 총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고노는 탈원전을 주장한 이력이나 아베의 앙숙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가사장과 공조한 것 때문에 자민당 주요 노장파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는 참 가깝고도 먼 사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의 총리가 새로 뽑힐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이제 앞으로의 또 한일 관계일 텐데 전망이 어떤가요? 네, 이 기시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역사 문제에서 강경론으로 내달렸던 아베 정권 시절 약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을 했었는데요. 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 쪽 당사자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자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당사자가 배제된 밀실 합의라는 비판이 일었었는데 당국 간의 합의는 이행 절차를 밟았고요. 이듬해 7월에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화해 치유 재단을 설립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게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배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채 보상 형식이었던 점을 들어서 여전히 갈등은 진행 중입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역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와 스가 정권의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시다 신임 총재는 지난 18일 일본 기자클럽 토론에서도 한국과 달리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면서 문제 해결의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어있는 한일 관계는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소식이네요. 네, 우리나라 백신 미접종자들의 예약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의 약 86%가 미접종자거나 불완전 접종자인데 미접종자의 예약률이 크지 않아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큽니다. 이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량이 충분한 만큼 접종자의 혜택을 대폭 확대해서 계속 접종을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이탈리아의 모든 근로사업장에 코로나19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 제도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게 유럽에서는 처음입니다. 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열렸던 내각회의에서 참석 장관의 만장일치로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공, 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 나갈 때 그린패스를 소지를 해야 합니다. 이 그린패스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온 사람, 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 등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로 발효 시점은 다음 달 1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일단은 보건 비상사태 시한인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노동자는 무급 정직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또 그린패스 없이 사업장을 드나들다가 적발될 시에는 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83만 원에서 최고 1,500유로, 우리 돈 약 20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린패스의 유무가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 수는 민간 부문 1,470만 명, 또 공공부문에서는 3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 다음은 미국의 한 회사인데요. 미국 항공사 중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를 도입한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 약 600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스코커비 최고 경영자와 브레타트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엄청나게 힘든 결정이었지만 우리 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593명과의 계약을 끝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8월 초 미국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국내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요. 이달 2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회사 측은 아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593명 가운데 공식적인 계약 종료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회사 측은 또 종교적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직원은 다음 달 2일부터 무급휴직 또는 무급 병가 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예. 다만 이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병가 처분과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는 처분 조치가 유예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서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바다에 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로이터에 따르면 용암이 대서양에 닿으면서 수증기로 인한 거대한 구름이 생성이 됐고 또 용암이 절벽 근처에 쌓이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 카나리아 제도에서 화산이 대규모로 폭발하기는 1971년 이후 50년 만인데 이번 화산 폭발로 거의 600채의 집과 바나나 농장들이 파괴가 됐고요. 또 이재민이 수천 명이 발생이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자연재해는 항상 끊이지가 않네요. 예. 네. 자, 지구촌 뉴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